고 자, 문제 좀 읽어보기. 어디 문제냐면 예제 따라하기입니다. 예제 따라하기. 중간에 있는 449페이지에 예제 따라하기 읽어보죠. 자, 읽어보면 자, 예제 따라하기에 자,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라고 돼 있고요. 읽어보니까 자, 주식회사 무궁에 기장된 자료를 이용하여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작성을 일단 먼저 하래요. 하고 거기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세요 라고 보이세요? 그러면 우리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가 뭐 하는 곳이었어요? 그죠? 이거 세무조정 하는 얘기, 세무조정. 알죠? 그래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세무조정도 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작성하는 거냐면 좀 암기 좀 해주세요. 자, 거기 해답 보이세요? 해답? 449페이지 해답 보이세요? 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는 자, 일단 밑줄 F12번 불러오기를 클릭까지 밑줄 F12번 불러오기 클릭 밑주시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끝에 송금불산입 항목에 대해서 송금불산입 1을 선택한다. 이것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입력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한번 해보죠, 이거.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 자, 우리 법인 조정은 여기 맨 위쪽에 있는 여기 법인 조정 여기서 합니다. 여기 법인 조정. 자, 이 법인 조정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시면 여기 이제 여기 1시 방향 쪽에요.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및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물론 메뉴마다 이게 있긴 합니다. 해당 각 방금으로 따지면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에서도 요 세무조정하는 놈이 있어요. 알죠? 있는데 같이 일단은 있어가지고 요거는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원래는. 그래서 어디를 좀 가시냐면 1시 방향 쪽에 있는 여기 과목별 세무조정의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를 일단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들어오시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방법은 좀 외워주세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일단 여기 있는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는 무조건 F12번 불러오기 위에 있죠. 일단 얘를 무조건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얘를 불러오는 건 회사가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처리한 걸 가지고 오는 겁니다요. 불러오기 누르시고 그럼 우리 시험에 나오는 회사는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회사를 내니까 해당 날짜로 세팅을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요. 되셨죠? 그러면 이렇게 뜨는 애들이 회사가 세금과 공과를 비용으로 처리한 걸 컴퓨터가 지금 체크를 한 거예요. 됐죠? 이렇게 가지고 오시죠? 얘를 확인을 누르시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5시 방향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지고 올 건데 위에 있는 거를 좀 해석을 좀 할게요. 위에 있는 거. 맨 위에 있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이건 전부 다 여러분들 회사가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건 날짜가 중요하지 않고요. 뭐냐면 장부에서는 우리가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되세요? 근데 이 거래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폐수 배출 부담금이에요. 우리 아까 폐수 배출 부담금이 폐수 방류, 무단 방류한 거 얘기하는 거죠. 얘를 회사가 비용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송금 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은 없어요. 왜 없냐면 금액은 일반적으로 맞아요. 그럼 우리가 송금 산입 세무조정이 있으려면 회사가 비용 처리를 과소하게 하거나 안 해야 돼요. 근데 과소하게 하진 않거든요. 했죠? 그래서 비용 처리를 다 했기 때문에 송금 산입이라는 세무조정은 여기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했죠? 그래서 맨 오른쪽을 보시면 여기 송금 불산입 표시라고 제가
녹색으로 이렇게 네모친 거 있죠. 그래서 이름 자체가 얘는 다 송금불산입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송금산입이라는 세무조정 없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이겁니다. 회사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 것 중에서 내용을 보고 그게 세법상 송금이면 여기에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 그게 송금불산입이면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제가 네모 박스 친 데 있죠? 여기 한번 클릭해 보실래요? 여기 네모 박스 친 거 마우스로 클릭 왼쪽이요. 마우스 왼쪽으로 클릭을 하시면 그 메시지 박스라고 아래쪽 있죠? 팁! 메시지 박스는 제가 앞으로 얘기할 때 그 프로그램의 아래쪽 얘기합니다. 메시지 박스에 0번은 송금산입, 1번은 송금불산입이라고 있죠. 0번은 안 눌러요. 송금산입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래 내용을 보고 송금불산입에 해당되는 걸 방금 송금불산입 표시에 마우스 왼쪽 클릭하고 1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무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같이. 무슨 말인지. 그럼 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위에서부터요. 그리고 그럼 조심하실 게 세무 조정은 건 바이 건으로 하는 거지 소득 처분 원샷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무 조정 내역을 세무서한테 별도, 이건 폐수 배출 부담금 때문에 그렇고요. 이건 벌금 때문에 그렇고 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건 바이 건으로 하셔야지 퉁쳐서 하시면 안 되면 절대요. 그렇죠? 건별로 하셔야 돼요. 세무조정은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 2월 19일 날 회사가 폐수 배출 부담금을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잖아요. 그럼 이건 송금불산입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우리 폐수 무단 방류한 거니까. 이거 송금불산입 소득 처분이 뭐였죠? 그렇죠. 기타 사유출이었죠. 맞죠? 그럼 송금불산입이 맞으니까 요 클릭된 데에서 1 누르시면 돼요. 1. 그럼 송금불산입이라고 컴퓨터 걸어줄 거예요. 되세요? 1이라 누르시면 됐죠? 이렇게 송금불산입이라고 걸리죠? 요걸 이제 세무조정을 원래 건 바이 건으로 하시는 거니까 세무조정을 하는 건데 어디에서 하시냐면 해당 메뉴마다 세무조정,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요약이 돼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11시 방향에 F3번 조정 등록이라는 곳입니다. 여기. 예, 그러니까 해당 챕터마다 요렇게 해당 메뉴마다 우리가 소득금의 조정 합계표를 간편하게 좀 여기다 메뉴로 넣어놨어요. 맞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 하시면 지금 우리가 50만 원을 송금불산입했죠? 송금불산입했으니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이시니까 여기 왼쪽이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이죠? 그럼 왼쪽은 가산조정이었어요? 차감조정이었어요? 그것도 가산조정인 거예요. 가산조정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은요? 그것도 차감조정. 이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위치를. 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송금불산입으로 표시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가산조정 이쪽에 컴퓨터가 50만 원을 잡아준 거예요. 했죠? 근데 건바이 건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은 우리가 폐수 배출 부담금에 대해서 할 거잖아요. 그러면 방식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컴퓨터가 두세 글자 입력하고 엔터 누르면 자동 검색이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습니다. 자동 검색이 되면 컴퓨터가 소득 처분을 지가 알아서 걸어요. 자동 검색이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는 문제 풀면서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다가 여러분 F2번 누르신 거 아닙니다. 절대. 그렇죠? 여기서는 그냥 직접 치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폐수 배출 부담금이니까 대략 한 폐수 이 정도 써보세요. 폐수. 두세 글자 정도 치시면 됩니다. 폐수. 하고 엔터. 하고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뜨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뜨는 애들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게 맞나, 이 조정 내용 있죠? 그럼 조정 내용이 맞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 일 대부분 맞아요. 그래서 여기 폐수 배출 부담금을 송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유출로 소득 처분한 맞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검색되는 건 검색 기능 활용하세요. 엔터 누르십니다. 그러면 금액만 안 걸리고 나머지 다 걸릴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예. 그래서 이 과목에 폐수 배출 부담 걸리잖아요. 이 과목은 채점 대상 아니에요. 적당하게만 걸으시면 돼요. 뭐 세금과 공과금이라 해도 뭐라고 안 해요, 절대. 그럼 여기 금액이 얼마입니까?
50만 원이죠. 그렇죠?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50만 원 적어주면 됩니다. 우리 금액 입력하는 거 회계 1급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플러스 키 누르면 공 3개 추가되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설명드릴 거 있어요. 뭐냐면 얘네들은 어렵지 않죠. 얘네들은 어렵지 않아요. 8, 9, 10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 9, 10번은 무시. 그럼 우리가 배당 3번부터 6번은 사회유출 소득처분이죠. 그 다음에 7번 기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자본의 차이 없을 때 기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1번의 유보 발생과 2번의 유보 감소 있죠. 이미 했었지만 감소는 마이너스 유보가 아니라 추인입니다. 추인. 알죠? 추인이 아니고 우리가 마이너스 유보나 플러스 유보가 발생하면 1번이 되는 거고요.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1번하고 2번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입금산입 및 송금불산입이라는 게 가산조정이에요? 차감조정이에요? 가산조정이죠? 그럼 가산조정이면 얘는 유보자리예요? 마이너스 유보자리예요? 유보자리, 그렇죠? 플러스 유보라고 할게요. 플러스 유보자리입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1번 유보 발생은 플러스 유보가 발생했었을 때 1번을 클릭하는 겁니다. 이건 뭐 어렵지 않죠? 근데 문제는 2번이 유보감소예요. 됐죠? 유보감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유보가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는 중요한 게 뭐냐면 2번 유보감소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요거는 마이너스 유보가요. 마이너스 유보가 플러스 유보로 추인될 때 유보감소를 이 유보감소를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하면 지금 플러스 유보 자리죠. 해당 플러스 유보로 추인될 때 거는 거예요. 2번은. 그럼 플러스 유보로 추인되는 건 마이너스 유보가 추인되는 거죠. 마이너스 유보가 해당 위치에 있는 놈으로 추인될 때 걔를 거는 거예요. 일단 그럼 마이너스 유보도 제가 별도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마이너스 유보도 지금 플러스 유보 자리잖아요. 이거 일단 되세요.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예설명 해볼게요. 예설명. 그럼 여기입니다. 이 화면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다 아무거나 적어볼게요. 자, 여기입니다. 일단 과목 아무거나 짜증나라 있어 그냥. 자, 보시면 자, 그럼 여기 송금산입 및 입금불산입 얘는 우리가 가산조정이에요? 차감조정이에요? 그렇죠. 차감조정입니다. 차감. 그러면 차감조정이니까 우리 차감조정에는 사회유출이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사유출이 없는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유출은. 알죠? 그리고 4번 출자의 증가 이런 거 없습니다. 무시. 예. 그러면 차감 조정이면 유보 쪽은 마이너스 유보 자리예요? 플러스 유보 자리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유보 자리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유보가 발생하면 그냥 1번에 넣으면 돼요. 이건 쉬워요. 그러면 2번 유보 감소는 어떻게 거냐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이너스 유보 자리죠. 그럼 마이너스 유보 자리죠? 그럼 마이너스 유보는 플러스 유보가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되는 거잖아요. 네, 이럴 때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 쪽으로 추인되면 거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가 플러스 유보 쪽이니까 플러스 유보로 추인될 때 거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유보 자리니까 마이너스 유보로 추인될 때 거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래서 꼭 유보 감소가 마이너스 유보가 아니라 추인이다라는 거 그쪽으로 추인, 해당 쪽으로. 알죠?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나머지 쉬워요. 아셨죠? 네, 삭제하고요. 되셨죠? 근데 우리 건 바이 건으로 해야 되니까 일단 하고 또 닫고 하고 닫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렇죠? 이렇게 안 하시면 나중에 난리 나는 동네가 많아요, 실제로. 자, 일단 닫습니다. 회수 배출 부담금에 대해서 송금불산입, 입금불산입 어차피 같은 거니까 50만 원, 기타 세주 요 세 가지만 채점합니다. 요 세 가지요. 가산 조정 잘했는지, 차감 조정 잘했는지, 금액 이상 없는지, 소득 처분 잘했는지 한번 봐요. 과목은 비슷하게 쓰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닫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거 가죠. 2월 22일 거. 자, 2월 22일 거 할게요. 자, 여러분들 산재보험료 아시죠? 4대 보험 중에 산재라고 하죠. 산재. 산재보험료를 낸 걸 회사가 비용 처리한 거죠. 이거 공장에서 냈나 봐요. 맞죠? 요거 송금 인정, 송금 불산입. 송금 당연히 인정하죠. 산재를 송금을 인정하지 않으면 큰일 나죠, 여러분들. 그럼 송금으로 인정하는데 비용 처리했으니까 세무조항 없겠죠? 없으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안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만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몇 개만 저랑 하고 나머지 맡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여기 소득분 지방소득세를 회사가 비용 처리했대요. 이게 뭐냐면 법인분 지방소득세예요. 법인분 지방소득세를 회사가 비용 처리했대요. 그럼 우리가 법인분 지방소득세는 뭐에 딸려진 세금이다라고 했죠? 법인세요. 그럼 법인세처럼 취급하시면 됩니다. 항상 그 부가세는요. 그럼 우리 법인세는 송금이에요? 송금 불산입이에요? 불산입이었죠. 그런데 회사가 비용 처리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송금 불산입 표시해야 됩니다. 소득 처분은. 그래서 기타 사유 취득, 기타 사유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도 여기 송금 불산입 표시 건드려야 되죠. 송금 불산입 맞으니까. 건드리고 1. 하고 무조건 건바이 건 해야 되니까 아까처럼 조정 등록을 누르시는 겁니다요. 누르면 송금불산이 물론 우리 두 개 했으니까 여기에 150만 원 원사시로 표시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근데 우리 건바이 건으로 해야 되니까 원칙은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150만 원이 다 기타 사유치라고 한 방에 때리시면 이거 날라가면 점수.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하셔야 돼, 하나씩. 알죠?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입력할 때는 하나씩 여기 내려가시면 돼요, 입력한 곳에서. 그럼 여기에서 뭐 지방 정도 치면 지방. 치면 여기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라고 있는데 조정 과목은 여기 비슷하기만 하면 되니까 요것만 잘 보시면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송금불산입하고 기타 사유출 처분한 맞는 표현이죠. 네, 이거 뭐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들 이거 법인세분인데 아씨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안 해요, 절대. 그렇죠? 지방소득세 비슷하니까 붙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소득세도 법인세처럼 똑같이 한다면서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맞으면 그냥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것만 잘 보시고 기타세 어떤 소득처럼 맞는지 이런 것들이요. 예, 그럼 당연히 금액은 100만 원이 되겠죠, 여러분들. 100만 원. 예, 이렇게 하고 또 닫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곧 어떻게 좀 빠르게 하는지는 좀 설명드릴 거긴 합니다만. 예. 자, 닫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4월 10일자요. 자, 4월 10일자에 법인인 조합 보이시죠? 조합 보이시죠? 그럼 조합에 대한 일반 회비래요. 그럼 일반 회비를 세금과 공과로 회사가 비용 처리했죠. 요거 송금불산입. 송금이죠. 이게 특별 회비면 송금불산입 하셔야 되지만, 그렇죠? 요거는 송금이니까 안 건드리는 겁니다요. 그럼 딱 보시자마자 어떤 걸 판단해야 돼요? 아까 했던 세금과 공과 쪽 이론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거 모르면 입력 못합니다. 그렇죠? 거기 이론이 안 되면 못해요. 알죠? 입력하는 방법 쉬워. 불러오고 송금해서 표시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 얼마나 쉬워. 알죠? 여기는 내가 입력을 잘하냐가 포인트지 입력하는 방법이 어렵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4월 24일자 볼게요. 자, 주식을 양도는 판 거죠? 주식을 팔면서 증권거래세를 내고 회사가 비용 처리했대요. 그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주식을 사실 때에는 그 증권회사에다가 수수료 내셔야 되고요. 주식을 파시면 나라에 증권거래세라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이거 잘못해서 내는 거예요? 주식 판 게 뭐 잘못이야? 그죠? 억울하잖아. 내가 삼성전자 갑자기 이제 좀 수익 실현하려고 딱 했더니 잘못해서 삼성전자는 오래 내버려 두셔야죠. 죄송해요. 이렇게 하지 않죠? 했죠? 그래서 요거는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를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건 괜찮은데 시험에 이럴 때가 있어요. 뭐냐면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했는데 증권거래세를 회사가 비용 처리하면 이건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가 대주주한테 부당한 이득 준 거죠.
그때는 당연히 배당 처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어렵지 않죠? 그런 건 이거 당연한 거 어렵지 않아. 예. 그래서 회사가 판 거니까 이건 괜찮. 예. 자, 이제 4월 25일자 갑니다. 자, 증자 시 발생한 등록세래요. 질문. 증자가 주식 발행이죠. 주식 발행하면서 쓴 거잖아. 등록세든 신주 발행. 신주 발행비에 신주. 주식을 발행하면 쓴 거는 수수료든 뭐든 다 신주 발행비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좀 조심스럽게 해볼게요. 아까 1교시 때 했는데, 자, 신주 발행비는 회사가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대요. 그럼 송금이에요? 송금 불산입이에요? 송금 불산입이죠? 소득처분은요? 오, 기타입니다, 기타. 아마 교재 숙제된 거 113페이지 1번이었던가? 맞죠? 아까 사장, 숙제. 거기 했을 거예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본다. 세무 좀 제발 좀 외워줘요. 알죠? 그래서 얘는 송금불산입 기타입니다. 기타니까 송금불산 해야 되겠죠, 표시.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얘는 자동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두 개는 자동 검색이 됐죠. 근데 이 지금 하는 증자시 등록세는 자동 검색이 좀 안 될 겁니다. 그거 하는 맛부터 설명드리려고. 해보자. 자, 일단 여기 증자시 발생한 등록세 71,000원짜리죠? 여기에서 1 하시면 되겠습니다. 1 하고요. 자, 그리고 조정 등록 해야죠. 원칙이 건바이 꺼내야 되니까 조정 등록을 눌러요. 자, 그럼 여기 세 번째 칸을 건드려야 되겠죠? 여기 건드리고 여러분들이 뭐 주식이라고 치셔도 한번 여러 가지 쳐보세요. 안 뜰 겁니다. 하나도 안 떠요.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뭔가 몇 개 치면 요렇게 몇 개가 좀 보이긴 해요.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딱 아무리 찾아봐도 신주 발행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렇죠? 요게 자동 검색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럼 자동 검색되는 애를 외워요? 그 사람이 할 짓이 아니에요. 얘는 자동 검색이 된다. 이렇게 외우시는 것보다 차라리 세무조를 외우시 낫습니다. 그 시간에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동 검색이 안 되는 애들이 있죠. 그럼 이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직접 검색을 하지 않고 직접 입력을 해야 돼요. 알죠? 그럼 어떻게 하시냐? 이렇게 자동 검색이 안 되는 애들 있죠? 이럴 때는 일단 닫습니다. 조정 과목 등 닫아요. 닫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화면에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혹시 직접 입력이라는 거 있나요? 여기 직접 입력이라고? 여기 직접 입력 보이세요?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한번 클릭. 얘를 딱 한 번만 클릭하면은 얘가 파란색으로 색깔이 딱 쳐질 거예요. 그죠? 이렇게 파란색으로 쳐지죠? 이렇게 하면 자동 검색을 막아 놓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동 검색 계속 합니다,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내가 직접 입력해야 되는 건 이렇게 해야 자동 검색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다시 요 위쪽에서 내가 이제 직접 과목을 치는 거예요. 뭐 여기다가 뭐 신조 발행비라고 하셔도 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하셔도 되고 적당하게만 해주시면 돼요. 알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신주 발행비. 봐봐, 이렇게 제가 엔터 쳤더니 그냥 지가 신주라고 쳐버리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직접 여러분들이 뭐 적당하게 치시면 돼요. 저처럼 신주 발행비라고 안 하셔도 돼요. 알죠? 뭐 아까 그 문제에서처럼 등록세라고 하시던가. 알죠? 정 불안하시면 문제에서 여기 언급된 것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같은 그 뭐라고 해야지? 같은 문자로 입력을 하시거나 아주 불안하시면 그럼 요게 71,000원이었죠? 71,000원. 그리고 소득처분은 기타죠. 그러니까 소득처분을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컴퓨터가 안 해주는 게 있거든요. 지가 자동적으로. 그런 애들은 세무종을 소득처분을 안 해오면 틀립니다. 일단. 기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짜증나 안 짜증나요? 맞죠? 이거 자꾸 얘가 또 가리잖아요. 짜증나게. 맞죠? 그래서 원칙은 원래는 얘처럼 해야 돼. 원래는 지금처럼 하나 하고 세무종 하고
하나하고 세무조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는 불편한 게 얘가 자꾸 이걸 막아놔요. 컴바인 건으로 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 추천. 닫아요. 일단 닫아보시고 닫아요. 그리고 얘를요 위로 올립니다. 요거 위로 올려 잡아 당겨요. 잡아 당기고 조정 등록 누르면 다시 한번. 이 방법이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얘는 특히 얘는 쉽기 때문에 해요. 얘를 조정 내립니다. 이렇게 내려. 알죠? 내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에다가 송금불산의 표시를 다 합니다. 걸리는 놈. 한 다음에 조정 등록 누르고 얘를 내려요. 그래서 요걸 보고 송금불산이 여기 표시되는 걸 보고 하나씩 입력하는 겁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방금 전 했던 것. 얘가 또 가리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알죠? 그래서 얘 나오면 그냥 송금불산만 때려 다. 때린 다음에 조정 등록 눌러서 얘를 아래로 당겨요. 그리고 나서 송금불산이 표시된 걸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 검색하시든 직접 입력하시든 다 누르시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 방법이 최선인 것 같아요. 알죠? 다른 곳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왜냐면 다른 곳은 약간 어려운 애들이 은근 많거든요. 실제로. 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나머지를 표시해 주세요. 읽어보시고. 나머지 여기 가산세부터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게 송금불산입인지 이런 것들 아까 좀 했긴 했거든요. 부탁 좀 드릴게요. 가셔서 열심히 외워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 하셨죠? 다 하셨을 것 같으니까 좀 해볼게요. 하나씩. 자, 일단 여러분들 그 7월 15일자 가산세 보이시죠? 가산세라는 문구. 그럼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를 위반한 거니까 송금불산입입니다. 오케이? 송금불산입인데 요거는 국가한테 가산세 내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부당한 유출이죠. 왜냐면 의무를 안 했으니까. 부당한 유출이지만 국가가 귀속자니까 기타사 유출입니다요. 알죠? 일단 송금불상에 표시를 해요. 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제는 7월 22일 간주임대료입니다. 간주임대료 배우셨죠? 간주임대료가 뭐예요? 우리가 임대하는 형식이 부동산을 임대하는 게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월세, 전세. 그죠? 그럼 월세는 임대료가 주된 수입이죠. 그럼 월세는 우리가 수익 부가세 과세합니다. 주택 임대 빼고. 맞죠? 과세해요. 왜냐면 월세 받은 거 맞으니까. 근데 우리가 만약에 전세로 받은 거, 전세. 그럼 전세로 임대하면 뭐를 받아요? 그렇죠? 임대료? 여러분, 혼합형 말고. 그냥. 전세로 임대하면 보증금을 받죠. 근데 그 보증금은 우리 회계에서 부채예요, 수익이에요? 부채죠, 부채. 나중에 돌려줘야 되니까. 맞죠? 부채는 과세하면 된다, 안 된다? 원래 안 돼요. 그러면 다 뭐로 할까요? 임대를. 전세로 하겠죠, 전세로. 맞죠? 전세로 하겠죠. 세금 안 내도 되니까. 그럼 너무 불공정하다라는 거예요. 월세하고 전세가 임대하는 형태만 다른 거잖아요. 임대하는 형태만 다른데 그걸 야 부채는 과세하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임대 보증금 받은 걸 무조건 정기예금 통장에 넣었다라고 간주해버려요. 그러면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 이자를 임대료를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상상 속의 임대료 이렇게 배우죠. 상상 속의 임대료. 맞죠? 그러면 이 임대료는 잘못해서 간주 임대료 내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법에서 야 월세하고 전세 형평 맞춰야 되니까 너 전세로 임대하자니 좀 세금 좀 내. 맞죠? 잘못한 거 아니니까 요거는 송금 인정합니다. 그렇죠? 넘어가도 되죠? 이렇게 설명?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아까 했죠? 자, 이거 재산세 내는 거 원래 송금인데 상무이사 자택 재산세 왜 네가 내냐고 법인이. 맞죠? 그럼 이건 부당한 유출이고 이득을 부당하게 이사한테 줬죠? 그럼 이건 상여가 되죠, 상여. 그죠? 그래서 1번 표시. 자, 그리고 우리 시험의 재산세는 전부 송금입니다, 송금. 맞죠? 재산세, 주민세. 내가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내는 주민세도 있고요. 내가 만약 사업소가 거기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내는 뭐 주민세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요. 그 주민세는 다 송금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주민에게 잘못이야?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뭐냐면 우리 아까 가산금, 벌금, 과태료 이런 것들 나오면 벌금 등이니까 우리가 송금불산입이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맞죠? 그럼 얘는 송금불산입이고 국가한테 가는 거니까 가산금도 잘못해서 내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타 사유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그러니까 이거는 저자분이 여러분들 연습시키기 위해서 낸 거지 시험에 이렇게 많이 출제하지 않고요. 많아봤자 한 8개? 그래서 많아봤자 한 8개, 9개? 물론 많긴 하다. 근데 이 정도로 많이 내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9월 1일자 연체 보이시죠? 연체. 우리가 연체 들어가면 원칙이 송금이에요, 송금. 맞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그 건보료 연체하는 건 벌금이에요, 그거. 건보료. 그죠? 그것까지 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법이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연체는 괜찮은데 건보료를 연체하면 그건 우리가 송금불산입합니다. 그것까지 되면 아마 그래도 혹시나 모르니까 여러분들 좀 외워주세요. 건보료는 연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딱 됐죠? 산재보험이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9월 10일자 환경개선 부담금은 아까 그거예요. 제가 오염물질을 어쩔 수 없이 회사 공장에서 하다 보면 배출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처리를 나라 돈으로 하죠. 지방자치 돈으로. 그거에 대한 일부 너희들이 좀 책임을 좀 져라. 부담 좀 해줘라. 일부를. 그래서 교통유발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괜찮은 공과금입니다, 여러분들. 괜찮고? 그 다음에 9월 18일자는 요거죠. 뭐냐면 여기 토지 개발 부담금, 토지. 그러면 자산 돼야 되잖아. 자산과 관련된 공과금이니까. 맞죠? 그래서 토지라는 자산이 돼야 되는데 회사가 비용 처리했죠. 맞죠? 그럼 자산이 세법이 많으니까 유보. 맞죠? 유보니까 송금, 불산입 해야 돼요, 는. 맞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금불산입이 걸리는 건 요렇게예요. 이렇게 아이고 좀 녹화 중이니까 됐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개입니다. 7개. 알죠? 자, 이제 요거를 할 건데 그냥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얘네들은 세모중을 외우시고 그냥 직접 입력하는 거 추천드려요. 알죠? 왜냐면 자동 검색이 되냐 안 되냐 언제 외워요, 여러분들? 알죠? 특히 여기 너무 많아. 알죠? 나중에 하는 동네는 많지 않으니까 자동 검색 기능 활용하는 게 좋긴 한데 여긴 너무 많아요. 알죠? 그래서 그냥 여기 있는 거래 내용을 보고 그냥 다 쓰시거나 아니, 축약해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알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더 제일 나아요. 제가 했던 바로는 이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직접 입력할게요. 뭐 있냐? 가산세 안 했나? 맞다. 가산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이타사유출. 아마 여러분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료 가산금, 토지개발부담금. 자, 요렇게 했거든요. 요렇게. 절대 과목은 보지 마세요. 제발. 저랑 다 비교하실 때 같이 과목 열심히 보시는 분들 계세요. 자, 비슷하게 치시면 되고 여기만 보시는 거 이쪽만. 여기만. 그리고 또 조심하실 거 한 개 설명. 뭐냐면 여기 합계가 316만 원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316만 원을 입력을 한 거예요. 요 다 합쳐가지고. 되세요? 그게 요 아래쪽하고 일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거 일치 안 하면 뭔가 빼먹거나 더 한 거예요. 또는 금액 잘못 입력하시거나. 그렇죠? 요것도 꼭 확인하시고. 되셨어요? 이렇게. 자, 됐어요. 일단 10분을 쉴